저희 결혼식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은 전화기 너머에서 너무 담담하게 들렸다. 순간 이정숙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지훈아, 지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돌아온 말은 같았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말 너무 차가웠다. 너무 낯설었다. 그리고 너무 잔인했다. 그날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 초대하지 않겠다는 통보였다. 이정숙은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엄마 바빠서 그래요. 그 말 핑계였다. 누가 들어도 핑계였다. 바빠서 부모를 결혼식에 안 부른다고. 그때 옆에 있던 박성진이 수화기를 낚아챘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 결혼식은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부모를 빼고 결혼을 한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뚝 전화는 끊겼다.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저러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진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 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이정숙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 지훈이 맞아? 우리 아들 맞아? 성진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왜? 그 하나였다. 다음 날, 이정숙은 결혼식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을 계속 바라봤다. 그래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멀리서라도. 성진이 고개를 들었다. 가지마. 가서 뭐하게. 쫓겨나려고. 이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부모인데. 성진이 말했다. 부모라고 생각했으면 저런 말 안 한다. 그 말, 정숙의 눈물이 더 쏟아졌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먹는 사람은 없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청첩장도 없었다. 주소도 몰랐다. 그저 날짜만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이정숙은 옷을 꺼냈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 성진이 말했다. 가지 말라니까. 가면 더 상처받는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엄마야. 그 한마디. 성진은 더 말하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장을 찾아갔다.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서 조용히 들키지 않게. 그렇게 도착한 결혼식장.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축하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정숙은 멀리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 깔끔한 모습, 행복해야 할 얼굴. 하지만 정숙의 눈에 들어온 건 다른 것이었다. 아들의 표정.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숙의 숨이 멎었다.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지훈이 말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말, 칼처럼 꽂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 이 결혼식에서 모두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말, 너무 차가웠다. 너무 낯설었다. 이정숙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아. 그저 이름만 불렀다. 그런데 돌아온 건 아들의 눈빛이었다. 차갑게 식은 눈, 낯선 사람을 보듯 거리 두는 눈. 초대 안 했잖아요. 그 말, 조용했지만 더 아팠다.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 부모가 와도 안 되냐?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 말, 그건 부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극기였다. 이러지 마세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왜 이러는 거냐고. 하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수군거림, 낯선 시선. 그 시선들이 지훈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말, 정숙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지금도 못 보고, 나중에도 못 보면 언제 보라는 거야? 그 말, 너무 작았지만 너무 절실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지훈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 신부였다. 하얀 드레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누구세요? 그 질문,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예요. 그 말, 신부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 씨, 부모님이세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그 한마디, 신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럼 왜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때 지훈이 급하게 말했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말, 이 상황을 더 이상 키우지 않으려는 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숙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아, 엄마 한 번만 봐. 그 말, 지훈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끝내 다가가지 않았다. 그때 박성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만하자. 조용한 말. 가자.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나 못 가. 이대로 못 가. 하지만 성진은 더 단단했다. 가자. 그 말. 이번에는 결정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아섰다. 결혼식장 문이 멀어졌다. 웃음소리, 축하의 말들, 그 모든 소리가 뒤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무너진 마음만 남았다. 그날 밤 집안은 더 조용했다. 정숙은 말이 없었다. 그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어릴 적 지훈의 사진. 웃고 있는 얼굴. 이 아이 맞아. 내가 키운 아이 맞아. 그 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성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이건 뭔가 있다. 그 말,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가? 성진이 말했다.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저렇게 밀어내진 않는다. 그 말, 정숙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성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숨기는 거다. 그 말 짧았지만 무거웠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뭘? 왜? 그 질문. 답은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계속 떠올랐다. 지훈의 눈, 그 떨림, 그리고 피하려던 태도. 이상해. 그 말,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확신하게 된다. 이 결혼식 뒤에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정숙은 말이 거의 없어졌다. 밥을 하다가도 손을 멈추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왜? 그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다. 박성진은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저건 뭔가 숨기는 거다. 그 확신 점점 더 강해졌다. 다음 날 성진은 혼자 밖으로 나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로 향했다. 높은 건물, 깔끔한 로비. 그곳에 서 있는 순간 성진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여기서 우리 아들이. 잠시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이준호 씨. 아니, 박지훈 아는 분 계십니까?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아, 지훈 씨요? 예. 최근에 퇴사하셨어요. 그 말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했다. 그만두기 전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직원이 잠시 망설였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 성진은 한 발짝 다가갔다. 부모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말 조용했지만 절박했다.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힘들어 하셨어요. 많이요. 성진의 눈이 좁아졌다. 어떻게? 일이 아니라 사람 문제였습니다. 그 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람? 직원이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사랑 문제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압박이 심했고 그게 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충분했다. 성진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건가? 하지만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됐다. 그럼 결혼식은 왜? 그 의문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진. 정숙이 바로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성진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 그 말 정숙의 눈이 커졌다. 뭐래? 성진이 천천히 말했다. 힘들었대. 회사에서. 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 성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는 부족해. 결혼식까지 저럴 이유는 아니다. 그 말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건 다른 거야. 그때였다. 문자 알림 소리. 정숙의 핸드폰이었다. 둘 다 동시에 화면을 봤다. 낯선 번호. 메시지.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장.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다. 누구지?
성진이 말했다. 열어봐. 정숙의 손이 떨렸다.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다. 결혼식에서 못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장. 그리고 다음 문장. 지훈 씨가 부모님을 부르지 않은 이유. 그 순간 정숙의 숨이 멎었다. 알고 싶으시면 내일 오후 3시 이 주소로 와주세요. 짧은 메시지. 하지만 너무 무거웠다. 성진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가야 해. 성진의 말. 망설임이 없었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하나뿐이었다. 왜?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그 주소로 향했다. 작은 카페, 조용한 분위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식에서 봤던 얼굴. 신부였다. 어머님, 아버님. 그 말. 두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왜 우리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부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말. 그리고 지훈 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다. 그럼 왜? 성진이 말했다. 왜 우리를 부른 거냐? 신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요. 그 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신부가 입을 열었다. 지훈 씨는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이정숙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신부가 고개를 숙였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가슴이 쪼개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왜 결혼을 해요? 박성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신부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 때문입니다. 그 말. 두 사람의 시선이 한 번에 그녀에게 향했다. 저 때문에 지훈 씨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다. 설명해 주세요. 성진의 말.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목소리였다. 신부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지훈 씨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 성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같은 팀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 그 팀장. 지훈 씨를 괴롭히던 상사. 그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췄다. 뭐라고요? 정숙의 입에서 겨우 나온 말.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 씨가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제 아버지 때문에. 그 말. 성진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그럼 그걸 알고 결혼을 한 거냐?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알게 된 건 지훈 씨가 쓰러지고 나서였습니다. 정숙의 숨이 거칠어졌다. 쓰러졌다고요? 네.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말. 정숙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때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지훈 씨는 끝까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그 말, 정숙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결혼은? 성진이 물었다. 신부가 말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아버지가 지훈 씨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말, 너무 현실적이었다.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저 때문에 지훈 씨는 도망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였다. 왜 부모를 밀어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하나로 이어졌다. 그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도 그 상태인 거야? 신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 공기가 무거워졌다. 왜 더? 신부의 눈이 흔들렸다. 결혼하고 나서 지훈 씨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회사도, 저도, 부모님도 다 혼자서.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그때 성진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밀어낸 거냐?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다. 바보 같은 놈. 눈물과 함께 흘러나온 말. 혼자서 왜 다 짊어져.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알게 됐다. 아들이 왜 그토록 차갑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이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이정숙과 박성진의 발걸음은 한 곳으로 향했다. 병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했다. 병실 앞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다. 문 하나. 그 안에 아들이 있었다. 들어가자. 성진의 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었다. 조용한 병실. 그리고 침대 위. 박지훈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 정숙의 숨이 멎었다. 지훈아. 떨리는 목소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엄마 왔어. 그 말. 아주 작게.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숙의 눈이 커졌다. 여보. 움직였어. 성진도 다가왔다. 지훈아. 그 이름. 짧았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떴다. 흐릿한 시선. 그리고 부모를 봤다. 그 순간 눈이 흔들렸다. 왜 오셨어요? 그 말. 여전히 자신을 밀어내는 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왜 왔냐고. 엄마라서 왔어. 그 말. 단순했다.
하지만 가장 강했다. 미안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 안 해서 혼자서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 말, 성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왜 혼자 버텨? 왜 우리를 빼?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부모잖아. 그 말, 지훈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지키고 싶어서. 그 말, 정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밀어낸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고 있었다. 그때 성진이 조용히 말했다.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다. 지키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지훈의 손이 더 세게 잡혔다. 같이 하는 거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정숙도 손을 포개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시간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훈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병실 창가 햇살이 들어왔다. 정숙은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성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지훈이 말했다. 응, 그날 죄송했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저었다. 됐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옆에 있으면 된다. 그 말, 지훈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신부가 병실에 들어왔다. 조용히 눈이 붉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 하지만 정숙이 먼저 손을 잡았다. 고맙다. 그 말. 신부의 눈이 커졌다. 우리 애 혼자 안 두려고 그렇게까지 해줘서. 그 말.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성진이 말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있는 거다. 그 말. 그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은 병원을 나왔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정숙이 말했다. 밥 먹자. 아주 평범한 말. 하지만 그날은 특별했다. 세 사람이 같이 앉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며느리였다. 어색했지만 괜찮았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되는 일이었다. 지훈이 말했다. 엄마. 응? 밥 맛있어요. 그 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많이 먹어.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다시 시작된 하루였다. 인생은 가끔 이상한 방식으로 시험한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묻고 있는 것이다. 혼자 버틸 거냐고. 아니면 함께 버틸 거냐고.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가족은 알게 되었다.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